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은 2020년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 11월 마지막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아침입니다. 11월 1일, 11월 달 들어와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에 있기 때문에 11월 1일에 들어오면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은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 지나면서 대통령 선거를 지나면서 그날 하루 선거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11월 한 달 내내 부정선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미국의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이 참 이름 있는 방송들은 언론들은 전부 다 바이든의 당선을 아주 기정사실화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참 이거 트럼프 당선이 안 되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일에 있는 전자투표를 조작하는 그런 그걸 자료를 찾는데 오늘 사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이제 그 자료를 박상우 진자유 TV에 나오는 크라켄 대방출하는 요거를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를 딱 트니까 메뉴에 제일 위에 부분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CNN 패닉 트럼프 당선 보도 특집. 이 CNN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지금 바이든
우승이다 하고는 하던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모든 방송들이 내용은 트럼프가 앞선 줄 알면서도 이 CNN을 빙자해 가지고 대한민국 방송들이 전부 다 바이든 당선을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CNN 편이 트럼프 당선 보도 이 신인경 국방TV에서 이걸 탁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기도 그렇고 11월 마지막 주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걸 또 허락하시는구나 싶으니까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바꿨어요. 제목을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주말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아주 좀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새로운 한 주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뭐 좀 멋있지 않습니까? CNN이 패닉을 당했습니다. 트럼프 당선된다 라는 특집 방송을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 CNN이 보도를 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펜실베니아 주 관련한 소식입니다. 자,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소송이 또 2심에서 기각당했다. 그래가지고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우리 언론 쫙 나와가지고 트럼프 이제 뭐 끝났다. 이제 이런 주로 다 나왔었고 여러분들 아마 좀 상심이 좀 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기사들에 적혀 있는 댓글들 제가 또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니까 뭐 기레기 웃기지 마라 이제 이런 아주 의연한 그런 답글도 제가 봤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합니다. 우리 연합뉴스는 또 이렇게 받아 적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핵심 승부처인 펜실베니아주의 개표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낸 소송이 연방 2심에서도 실패했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의 제3연방고등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자로 선언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트럼프 캠프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며 캠프 측이 주장한 혐의는 심각하다라면서도 그러나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혐의에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며 캠프의 주장은 가치가 없다라고 질타했으며 이곳의 투표 용지는 펜실베니아 선거법에 의해 관리된다. 어떤 연방 법률도 투표 참관자를 요구하거나 투표 집계 때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는 얼마나 가까이 서 있을 수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는다 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언론들이 쫙 보도하면서 트럼프 이제 끝났다 이렇게 아주 기쁜 그런 내용 투로 기사들을 적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원에서는 이래요. 트럼프 측이 소송한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심각하다. 그렇지만은 증거 정황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언론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렇게 선고한 그 판사는 공화당계다.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또 알뜰하게 또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인 판사조차도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트럼프는 끝났다. 펜실베니아에서 이 정도면 다른 데도 다 볼 것 없이 끝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정말 상심이 크셨을 텐데. 자, 그런데 어쨌든 또 나온 기사 중에서 보면 정말 황당한 내용들이 있죠. 자, 물증, 증언 모두 무시한 재판부입니다. 판결은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자, 이걸 트럼프 측이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11월 24일 오후 8시까지 펜실베니아주 국무부가 발표했다가 곧바로 삭제한 투표 집계 현황이다. 펜실베니아는 182만 3,148장의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했고 이 가운데 146만 2,302장이 회신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11월 24일 오후 8시 집계 현황에서 우편투표 총 집계수는 258만 9,242장이다. 112만 6,940장은 어디서 온 것인가? 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68만 장의 이 우편투표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보니까 68만 장이 아니고 112만 6천 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주 선관위에서 개인에게 즉 이제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낸 우편투표 용지는 182만 3천 장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0% 투표를 해서 다
회신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투표를 해서 리턴된 이 우편 투표 용지는 146만 2,302장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펜실베니아 선관위가 우편 투표 집계라고 한 이 표를 보면 258만 9,242, 그 중에서 바이든이 199만 4,597, 그리고 트럼프는 59만 4,645. 바이든이 우편 투표에서 140만 표를 이겼어요. 140만 표를 우편 투표에서 이겼는데 문제는 112만 6,940장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투표다 이겁니다. 분명히 펜실베니아 선관위에서는 182만 3천 장을 주민들에게 보냈고 주민들은 그 중에서 146만 장을 투표를 해서 리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계가 258만 9천 장이냐? 그 112만 6,900장 어디서 났냐?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말이 없습니다. 뭐 이런 재판부가 다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우리 좌파들 그리고 또 좀 애매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우파들 보수들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112만 6,940장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서 났습니까? 이게 정당한 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 그러면은 분명히 아까 재판부에서는 증거도 없고 증언도 명확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분명히 이 줄리아니 변호사를 비롯한 이 고소인 측은 트럼프 캠프 측은 12명의 증인을 내세웠어요. 우체국 직원을 위시한 12명의 또 개표 요원까지 또 도미니언 직원까지 해서 12명의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들은 재판부에 서면은 저도 뭐 이석기 관련해서 이석기를 잡아 넣는데 정부 측 제가 1호 증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 분명히 증인 서술을 했습니다. 위증하면 처벌받겠다고. 위증하면 처벌받겠다고 해놓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증언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 처벌 안 합니까? 그 처벌 없어요. 그런데도 뭐 증거 없다라고 또 재판부는 합니다. 참 희한하죠. 자, 그랬더니 의회가 참지 못합니다. 자, 펜실베니아 의회에서 선거인단 우리가 뽑겠다라고 공식 선언해버렸습니다. 주지사, 주국무부 장관 이 선언했던 그거 무효. 우리가 뽑겠다. 법은 필요 없어. 우리가 뽑겠다. 왜? 그건 의회의 권한이야. 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에포크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인단 임명권을 행정부에서 주의회로 회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더그 마스트리아노 펜실베니아 주의회 상원의원 공화당은 상하원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주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주국무부 장관으로부터 가져오겠다는 데 합의했으며 이르면 11월 30일부터 주 선거인단 20명을 임명할 권한을 행정부로부터 가져오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스트리아노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이번 선거 전반에 심각한 위법 행위와 사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히며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의기투합했다고 밝혔다. 펜실베니아 주의회는 상원 공화당 28명, 민주당 21명, 하원 공화당 113명, 민주당 90명으로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라고 에포크타임즈가 보도했어요. 자, 뭐 에포크타임즈는 뭐 아주 찌질한 작은 언론이니까 에포크타임즈 이런 거 믿으면 안 된다. 뭐 CNN, 뉴욕타임즈 이런 메이저 언론, 주류 언론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만은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거는 뭐 작은 언론이든 큰 언론이든 뭐 차이 없죠. 사실만 전달하면 되니까 여기에는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펜실베니아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를 열어서 결정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정문을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보시게 되면은 펜실베니아주는 상원, 하원을 할 것 없이 공화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화당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결한 내용을 6가지를 보여줍니다. 자, 펜실베니아 의회의 가결 결의안입니다. 이번 대선은 부정선거다 라고 인정한 거죠. 자, 첫째, 2020년 11월 3일 선거 중에 우편투표와 사전 캔버싱 그리고 투표와 관련된 상당한 부정과 부적절성을 인정한다. 사전 캔버싱, 그러니까 이 바이든 측의 지지자들이 선거
운동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우편투표 하시면서요 바이든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라고 한 그런 것들 그거 부정하다 부적절하다 그리고 우편투표 부적절했다 상당한 우편투표와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미합중국 선거법이 규정한 주의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를 불허한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뽑겠다. 그러니까 선거인단은 의회가 뽑는 거야. 근데 행정부, 주행정부죠, 국무부, 니들이 왜 해? 라고 딱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다. 라고 선언하고 3번, 2020년 11월 3일 대통령 외출 생활 백신 에 대한 주 국무장관의 조기 인정에 반대하며 이를 불허한다. 자, 펜실베니아 주의회가 주 국무장관이 선언했던 민주당의 승리, 바이든의 승리, 그렇게 해서 20명의 선거인단은 바이든 거다 라고 했던 것을 불허한다. 취소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우리가 한다 라는 겁니다. 4번, 펜실베니아 주에서의 대통령 선거인단의 선출과 주 전체의 선거 결과는 분쟁 중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분쟁 중이다. 왜? 지금 주 행정부는 민주당이 이겼다고 하고 주의회는 공화당이 이겼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쟁 중이야. 분쟁 중인 것은 뭐죠?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겁니다. 5.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에게 대통령 선거인단의 인증을 취소 및 무효화하고 2020년 선거에서 투표된 주 전체 선거구 결과의 인증을 연기하도록 강력히 공고한다. 그러니까 자 주지사 연기해. 우리 인정 안 해. 그리고 기존에 했던 거 취소 무효해. 아까 또 불허했죠. 그러면서 연방의회에 공고합니다. 6. 미 합중국 연방의회에 대해 펜실베니아의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은 분쟁 중임을 선언하도록 강력히 공고한다. 자, 분쟁 중이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선거인단은 없는 거다. 분쟁 중인데 어떻게 뭐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결정하겠습니까? 없는 거다. 라고 판결해라. 라고 연방의회에다가 공고합니다. 펜실베니아 주의회에서. 그래서 이제 주지사 측에서 즉 행정부 측에서도 우리 민주당 20명, 의회에서는 공화당 20명 이렇게 두 개의 명단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둘 다 이겼냐? 아니죠. 자, 그래서 주지사와 주의회 충돌 상황. 이게 바로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던 트럼프가 필승하는 시나리오다. 바로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겁니다. 일단 펜실베니아주는 이제 뭐 확정됐죠. 주지사는 민주당인데 주의회는 공화당 113, 민주당 90.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20명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두 개의 명단이 가는 겁니다. 미시간주 아직도 청문회 중이죠. 어쨌든 주지사는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주의회는 공화당이 58대 52, 다수당이죠. 공화당이. 여기도 최악의 상황에 두 개의 명단이 연방의회로 올라갑니다. 선거인단 16명입니다. 조지아주 청문회 중이죠.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자기가 발표했던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하는 그 선거 결과 선거인단 인증 취소한다 라고 브라이언 캠프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주는 주행정부에서 올리는 명단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의회는 공화당이 180명, 민주당이 74명이기 때문에 주의회에서 올라가는 명단이 있을 겁니다. 역시 16명의 선거인단. 그리고 위스콘신주 재검표 중이죠. 여기는 민주당 주지사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올라가는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회는 공화당이 더블 스코어입니다. 공화당 63명, 민주당 34명. 여기 또 공화당에서 따로 명단 올라갈 겁니다. 선거인단 10명. 자, 이렇게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주행정부에서 올라가는 것 없이 주의회에서만 올라가는 명단, 뭐 주행정부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쟁 중인 4개 주는 연방 상원에서 인증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표 인단을 이 4개 주는 포함시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연방 상원은 50대 48이죠 현재. 그런데 2개 주는 2명은 지금 현재 경합 중인데 공화당 측이 더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연방 상원에서도 결국은 이 4개 주는 그러면 빼자.
분쟁 중이기 때문에 빼자. 라고 되는 것이죠. 분쟁 중이면 빼는 겁니다. 독도 정말 아쉽지만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서로 우리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국제법적으로는 누구의 영토도 아니에요. 빼는 겁니다. 분쟁 중이기 때문에. 남중국해 마찬가지예요. 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 중인 4개주는 빠지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CNN이 놀랍게도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프라이데이 패닉, CNN 트럼프 승리 가능성 보도. 자,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이 화면이 바로 CNN의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그걸 제가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고 여기다가 원문과 함께 해석문을 적었어요. Potential phase to Trump victory.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우편투표 개표와 함께 트럼프의 리드는 증발한다. 트럼프가 리드하고 있었죠. 그런데 막판에 우편투표를 집중적으로 개표하면서 트럼프의 리드가 상실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나리오. 의회가 스스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기로 결정한다. 자, 이제 펜실베니아주처럼 의회가 이제 우리는 이거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의회가 선거인단 선출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지사가 발송하는 선거인단 그리고 의회에서 발송하는 선거인단 이렇게 경쟁하는 2개의 선거인단 명부가 상원에 발송된다. 그러면 상원은 분쟁 중인 주의 선거인단을 무효 처리한다. 왜? 분쟁 중이기 때문에 오는 걸 선택할 수 없다. 해서 무효 처리해버리죠. 그러면은 둘 중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둘 중에 누구도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연방 하원이 각 주 한 표 투표로 결정한다. 이게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의회에서는 자, 우리는 분쟁 중임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니들 무효 처리해라. 라고 연방의원에다가 그렇게 권고했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효 처리해. 라고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분쟁 중인 데가 4군데 아니겠습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4군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선거인단 20명, 16명, 10명. 뭐 애리조나하고 네바다는 빼고 이 4군데만 쳐도 그러면은 32명에 52명, 62명입니다. 62명. 지금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232대 227인데 62명을 빼버리면은 바이든이 네바다와 애리조나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270이 안 돼요. 트럼프도 270이 안 되고 바이든도 270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원이 각 주 한 표 투표로 결정한다. 라고 CNN이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CNN 화면 그대로죠. 어떻게 되냐? 해봤더니 바이든은 23개 주, 트럼프는 26개 주. 전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여기에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펜실베니아 주인데 이걸 왜 이렇게 회색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합주라고 해놨는데 어쨌든 뭐 펜실베니아를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 분석했는지 저로서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23주 그리고 트럼프 26주 워싱턴 DC 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이긴다 라고 CNN이 이렇게 특집 방송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애초에 예상해드렸던 대로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이렇게 구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구상한 대로 시나리오는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이든, 지금 그들이 그랬죠. 바이든이 분명히 7표? 이렇게 이기고 있다라고 해놓고 지금 CNN은 뭐라고 해야겠냐. 누구도 선거인단 270명 확보하지 못한다. 그 경우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CNN은 바이든 300명 이상을 먹었다면서요.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CNN이 그동안 거짓말하고 있었다. 자기네들도 정말 불안하지만 희망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솔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도 270명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이게 진실인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바이든은 227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70명이 안 될 겁니다. 왜? 펜실베니아에서 지금 보여줬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CNN 드디어 커밍아웃 했습니다. 트럼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스콘신주에서 개표 과정에서 굉장히 쇼킹한 투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이 도미니언 관련해서 굉장히 수상한 그런 IP들 하다못해 저기 세르비아까지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오늘은 이 신인균의 군사TV에 군사 관련한 뭐 특별한 소식이 없어가지고 군사TV에서 이 미국 선거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구독 눌러주셔서 잠시 후 9시 30분 그리고 오늘 11월 한 달 내내 이야기하던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결되었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이 사건, 여전히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조약 체결 성명서가 유효한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고 우리가 표현했던 이 말씀이 여전히 인류 종말 시대와 더불어서 각 국가의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고백하게 하는 이 역사, 결국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미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서 그 국가 역사 정체성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